네, 안녕하세요. GEG 강남의 캡틴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GEG 강남에 앞서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즉 앞에 첫 글자를 딴 이 GE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열정적인 교육 전문가 커뮤니티,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들과 트레이너들로 함께 구성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학습과 업무의 효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GEG에는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함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구글 for Education, 즉 구글에서 인증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레벨 1을 획득하신 분이 한 6,500명 이상, 그리고 레벨 2를 획득하신 분들이 3,500명 이상, 그리고 저와 같은 구글 공인 트레이너들이 한 600명 이상이 되고요. 이런 구글 교육과 트레이닝과 별도로 또 함께 이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코칭, 그리고 이 교육 혁신을 위한 이노베이터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GEG 강남의 리더인 양현 리더님, 가나다 순서로 김정준 캡틴님, 신용호 캡틴님, 윤영미 캡틴님, 최주희 캡틴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운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EG 강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GEG 강남의 오픈 채팅방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의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GEG 강남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GEG 강남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GEG 강남과 함께하는 멋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할 저는 김동원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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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구글 설문지인데요. 구글 설문지 제가 보통 함께 연수하는 시간 동안 다루는 내용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 좀 여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수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구글 설문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글 설문지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쉽고 빠르게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배포가 가능하고 자동 요약과 분석, 전 이 부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아까 함께 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글 도구와 통합이 돼서 다양한 구글 도구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GEG 강남에서 항상 모든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연수에서 함께 해주시는 트레이너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구글 트레이너 중에서 최고령자이시고요. 저희 GEG 강남에 우리 신용호 트레이너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호 트레이너님 준비가 됐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영훈 트레이너입니다. 2021년도에 땄고요. 지금 이제 재인증 기간이라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개 보면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고 그걸 하는데 그거를 역으로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페이스북 마케팅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인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입을 할 때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나이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취미가 뭐냐, 예,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이걸 쭉 다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페이스북은 이용합니다.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왔고,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내가 그 몽고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몽고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페이스북 마케팅인데 내가 회원으로 가면서 내가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대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지만 기업에서는 내가 이런 상품을 했는데 이게 맛이 있느냐? 어떤 상품을 기대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는 그냥 우리가 배우는 단순한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그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네, 우리 신용호 트레이너님, 멋지게 또 구글 설문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구 중에서 바로 설문지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속도는 무의미하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구글의 정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설문지의 기능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실습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구글의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게 되면 구글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제 식대로 가능하면 제 연수는 좀 심플하면서 좀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에 의해서 요 얘기를 우리에게 맞게끔 바꾸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해서 바꾼 말이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한번 일해보자. 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행사는 구글의 정석이라 그래서 See, Feel, Change. 보고, 느끼고, 변화하라. 즉, 이 시간 동안은 저랑 같이 이 C의 단계를 거치시게 될 거고요. 이거를 내 업무와 학습에 어떻게 쓸지 한번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같이 한번 듣고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내 모습과 설문지를 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올지에 대한 변화의 단계까지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수를 시작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연수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손가락 두 개로 쿼테이션 마크를 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만약에 하트를 하게 되면은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글 설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이 구글 설문지를 바로 이론부터 들어가기 전에 why, how, what 세 가지 단계로 구글 설문지를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도대체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를 우리가 왜 써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글에는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고요. 이 구글 다양한 도구들은 수평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구글 크롬을 들으셨다면 구글 크롬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100%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구글 크롬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 설문지에서 구글 설문지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Why에 대한 이야기, How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How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된다면은 구글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일단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랑 같이 저희 교육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교육원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육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교육원 계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실습은 교육원 계정으로 실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교육원 계정이 없는데요. 그러면 구글 계정이 두 개 있으시면 됩니다. 두 개 있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쌍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글 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은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구글 계정을 빠르게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이후 연수에 함께 하신다면 두 개의 계정으로 함께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설문지를 써야 되는 이유를 구글 설문지에 대한 이야기, 구글 설문지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조직 계정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보안 문제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맞춤 설정, 사용자가 맞춤 설정에서 색상도 변경하고 사용자 특징에 맞춰서 아까 신용호 트레이너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객 또는 내 학습자, 수강생 대상으로 그에 맞게끔 맞춤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제가 박사 받을 때만 하더라도 엑셀에다가 자료를 넣고 그걸 코딩하고 이 단계가 굉장히 번거로웠었는데 구글 설문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분석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 함께 연수를 들어보시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어렵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너님이시고 저희 교육원에서 또 수석연구원을 맡고 계신 우리 배운주 트레이너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구글 설문지를 직접 진행하시는 연수와 그리고 수업에서 사용하시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배운주 트레이너님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배은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대상자 80세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구글 설문지의 기능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두 가지 기능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색상 및 헤더 부분입니다. 색상 및 헤더 부분은 어떻게 맞추냐면 대상자에 따라서 저는 색깔을 변경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큐리어스라는 데서 구글에 대한 도구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큐리어스는 성인들을 위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컬러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컬러를 가지고 구글 헤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렇게 배경 색깔을 옅은 초록 색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헤드 부분을 테마를 업로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마 부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는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 양식 및 링크 공유입니다. 이번에 구글 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게시 부분이 좀 변경되었는데요. 여기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게시하는 부분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관리라는 부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한됨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그룹 캘린더 일정 추가에 내가 초대하고 싶은 분들의 메일을 주소를 넣어서 개별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의 공개 부분에서 게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기 부분에 게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자 링크 복사를 해서 나 배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SNS에서 배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운주 트레이너님 큐리어스 대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인들. 그래서 네, 녹색 네. 쓰신다는 거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글 설문지는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굉장히 좋은 꿀팁을 주셨는데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좀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글 설문지 그렇게 쓰려면 우린 이제 뭘 써야 되느냐? 오늘 보통 설문지를 제가 연수를 진짜 우리 강사님들 대상이나 전문 교육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합니다. 예, 굉장히 좀 퀴즈로 만들 수도 있고, 좀 박사 논문을 쓰실 때 그 논문의 결과를,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방법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길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GEG 강남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긴 내용보다는 가장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이런 시험에 도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것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연수 들으시고 나는 설문지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교재로 46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뒀으니까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실습을 좀 따라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오라드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 형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할래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봐주셔도 좋습니다.
네, 세 가지 형태로 맞춤형으로 제가 다 해놨으니까요.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은 함께 저희 디지털 전환교육원, 그리고 GEG 강남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뒀고, 해당 내용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풀어 두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구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드리고 나서 거기까지 되신 분들만 녹색 체크 눌러주시면 돼요. 자, 먼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걸 구글 크롬이라고 하고요. 구글 크롬을 켜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해주시고 지금 로그인된 내 아이디 계정까지 확인하시고 저는 로그인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10분 눌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합니다. 자, 처음으로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은 새 양식 만들기인데요. 구글 설문지를 시작하는 방법, 팁과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문지 시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편하신 걸로 한번 해두시면 좋은데, 내가 업무상 또는 학습 때문에 설문지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점이 9개 찍힌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이크 열실 수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열고 말씀을 주세요. 요거를 구글 앱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구글 앱 앱 아이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같이 외쳐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기억이 좀 더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길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요 아래쪽에 보면 폼즈라고 있어요. 폼즈가 있는데 동원쌤 왜 저는 위치가 다르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맨 위에 올려두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앱 아이콘을 클릭하고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위치에 배치시켜 놓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구글 폼즈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구글 설문지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멈추지 마시고요. 구글 설문지가 시작이 되면 구글 크롬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구글 위쪽에 보게 되면 주소 표시줄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별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별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저는 현재 폴더가 북마크 바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든 폴더, 모든 북마크 또는 기타 북마크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북마크로 바꿔주시고 완료 버튼입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북마크 바에 구글 설문지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소 표시줄에다가 바로 forms.google.com을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바로 입력해도 구글 설문지가 시작이 됩니다. 구글 설문지를 시작하는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마크 해두시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 설문지 북마크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천천히 말하고 좀 재밌게 말하는데 오늘 할 양이 많아가지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 양식 만드는 방법 되게 단순해요. 왼쪽 위에 빈 양식을 클릭하면 새 양식이 생기고요. 템플릿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사전에 구글에서 만들어둔 기본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템플릿 5개나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템플릿 갤러리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이 있으니까요. 구글 설문지 새로 만드는 게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면은 비슷한 내 용도에 맞는 설문지를 클릭한 후에 거기서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빈 화면에서 시작할 거고요. 동원쌤, 저는 디지털 전환교육원이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회사 또는 조직별로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교육원 그리고 GEG 강남에서 저희 조직 아이디, 교육원 계정 아이디를 가지신 분만 보이는 템플릿이다. 즉 회사, 학교, 기업 등에서
별도의 템플릿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인데요. 오늘 할 거는 빈양식에서 시작할 거고요. 빈양식을 딱 클릭하고 나면 바로 설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가 요거 하나 하면 중요하고 두 개 하면 매우 중요하고 이거 하면 하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트예요. 모든 구글 연수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파일을 열었으면은 이름을 꼭 입력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부터 짓잖아요. 솔직히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태명부터 받아놓지 않습니까? 구글 설문지는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설문지뿐만 아니라 모든 구글 도구에서 제일 1번으로 해주셔야 될 거. 이름 입력입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이름을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에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참치쌤 구글 연수 그냥 이렇게 연수 실습이라고 전 입력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입력하고 오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구글 설문지의 제목이지 파일 이름이 아니에요. 구글 설문지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원래는 파일명을 보통 다른 도구에서 먼저 입력하는데 설문지의 경우는 구글 설문지의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제목이 자동으로 파일명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길 먼저 입력하지 않고 저는 여기에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구글 설문지를 열고 새 설문지를 시작하고 설문지 제목을 선생님들 성함을 적고 설문 실습이라고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제목을 꼭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회사에서 그 피드백 같은 걸 한다 그러시면 시작을 무조건 날짜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설문지 제목을 입력을 안 하고 나면 구글 드라이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가 예쁜 쓰레기통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설문지 만드시고 이름까지 만드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문지를 잘 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실습을 해주면서 따라오면 좋은 게 처음에는 제가 그 익숙치 않으신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요. 예제도 되게 쉬워요. 그걸 안 따라오시면 뒤에 할 때 실습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 얼마 전에 구글 설문지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메뉴 위치랑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정확하게는 구글 설문지만 다른 구글 도구들과 좀 다르게 작동을 했었었는데, 다른 도구들과 좀 일관성을 가져가는 형태로 메뉴가 바뀌어서 저는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오죠? 보통은. 근데 이거 저장은 어디다 해요? 라는 처음 하시는 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구글 도구들은 실시간 자동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설문지 여기서 새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헷갈리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동원쌤 새 설문지 만들기가 아니고 새 양식 만들기입니까?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본 연수는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연수는 구글의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글의 정석이라고 해놓은 거는 제 마음대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루는 모든 용어와 방식, 스타일은 구글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구글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실 때 혼돈 가지지 마시라고 구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새 설문지라고 하지 않고 구글에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만들 수 있는 양식은 총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네, 8가지? 아시네요. 저한테 예전에 연수를 들으셨던 분은 11가지라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이한 선생님은 여기 화면에 8개가 있으니까, 8이요? 바로, 예, 순발력 아주 좋으셨지만, 정확하게는 구글에서 추가할 수 있는 컨텐츠 개수는 12개입니다. 몇 개요? 12가지.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야 머릿속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왜 12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단답형, 장문형, 첫 번째 게 저게 2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객관식과 체크박스, 저게 또 2개예요. 그리고 그리드도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 이렇게 또 2개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날짜와 시간이 또 2개이기 때문에 총 12가지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총 11가지였습니다. 11가지였다가 이번에 12개로 뭐가 추가가 됐냐, 이게.
등급이 추가됐어요. 등급. 그러니까 좋아요가 추가됐습니다. 하트 개수. 자, 처음으로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은 단답형 장문형 드롭박스 파일 업로드인데요. 선생님들 이번 실습에서는 파일 업로드는 하지 말아주세요. 파일 업로드는 그건 안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구글 설문지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요거 위치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제가 우측 툴바요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툴바.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레고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블럭이 하나고요. 여기 못해 제목 없는 질문이라고 해서 얘가 또 한 칸이 만들어져 있죠. 네,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요 앞에 보면 여기 파란색 띠 보이세요? 네, 네. 이 파란색 띠가 뭐냐면 지금 사용자가 작업하고 있는 항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없는 설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 파란색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파란색이 밑으로 이동했죠. 네,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컨텐츠 문항이 추가가 됐을 때 사용자가 작업하고 있는 문항 얘기를 합니다. 자, 단답형부터 12가지 중에서 11가지를 바로 한 번씩 추가해 보실 텐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나의 블럭이에요. 지금 제목 없는 설문지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객관식 객관식 질문, 객관식 질문이에요.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12가지요. 12가지요. 12가지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얘를 눌러주시면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박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만들 건데 그냥 오늘 빠르게 실습할게요. 자, 단답형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단답형 질문이 생겼어요. 여기에 제가 보통 우리가 단답형으로 설문지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이름, 이름. 이런 걸 혹시 물어보시나요? 학년반, 통장 잔고.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이름, 여러분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쓰는 편인데 오늘 실습으로는 그냥 이름만 적겠습니다. 네, 자, 이름을 만들었어요. 요건 무슨 질문? 단답형. 단답형 질문입니다. 자, 단답형 질문인데요. 여기에 질문을 그러면 이제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측 툴바. 무슨 툴바요? 우측 툴바. 툴바. 우측 툴바에 더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 했으니까 이번엔 뭘 해야 되죠? 장문형. 방문형을 해야 돼요. 또 새 질문 추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플러스 버튼이 플러스. 우측 우측 툴바. 툴바, 우측 툴바. 네, 단어 툴바에 기억해 주세요. 우측 툴바, 질문 추가. 그 다음에 객관식, 우측 툴바 누르고, 그 다음엔 체크박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를 제외한 11개를 다 만드시고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11가지 질문을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혹시 제가 하는 속도 지금 따라올 만 하세요? 너무 빠르진 않으세요? 네, 그러면 네. 괜찮아요. 원래 못 따라와야 재밌는데. 자, 그러면 더 빨리 갈게요. 자, 그럼 11개 그냥 유형이 어떤 건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단답형하고 제가 장문형은 별도로 설문 안 드려도 되죠? 객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식 질문은 뭐냐면, 요거는 정확하게 객관식 질문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답이 하나인 객관식 질문. 답이 하나인 나인 객관식 객관식 질문. 예, 여기서 말하는 객관식 질문은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점심 식사 메뉴. 그러면 보통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짜장면, 짬뽕, 또 뭐 할까요? 탕수육. 그쵸, 탕수육 나올 줄 알았습니다. 탕수육? 네. 탕수육. 그리고 하나 더. 군만두, 군만두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개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이게 지금 뭐예요? 보기라고 합니다. 보기 옵션. 정확하게는 옵션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이건 뭐냐? 복수,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인 객관식은 체크박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편의상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객관식 질문인데 체크박스로 했어요. 위에랑 아래랑 지금 질문이 똑같죠?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하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네모. 맞아요. 어떤 건 동그라미고 어떤 건 네모예요. 네,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서 보기에 봤더니 앞에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답을 하나 고르라는 거고요. 앞에가 네모나면은 복수 선택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가 좀 다르게 얘기는 했지만 객관식 체크박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객관식은 답이 하나인 선다형, 체크박스는 답이 여러 개인 선다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지금 11가지 질문 중에서 체크박스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체크박스를 복사해서 썼더니 밑에 거는 똑같이 되니까 필요가 없죠.
네. 뭐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이 해당 질문에 선택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질문을 클릭하고 질문 삭제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음흠. 네,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드롭다운이라는 건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드롭다운이라는 거는 오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팁을 많이 설명 못 드리네요. 자, 드롭다운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죠. 네. 앞에 이제 번호가 써졌네요. 자, 드롭다운은 뭐냐? 그냥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화면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눈동자 마크가 있어요. 이게 네. 예전 업데이트 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요. 그냥 옛날 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설문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자, 객관식은 답을 몇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 또 하나요. 딴 걸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오늘 식사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4개 다 먹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드롭다운은 뭐냐예요. 보기 다 사라졌죠. 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드롭다운 그럼 언제 쓰느냐? 질문 유형이 좀 달라요. 그냥 단답형으로 써도 되고 왜 드롭다운으로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것만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아니면 사는 지역을 얘기할 때 충청권, 경기권, 전라권 이렇게 딱 해놨을 때 이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렇게 드롭다운으로 표시해 두시면은 나중에 여기 혹시 교수님들도 계실 테니까 그 가장 크게 되는 변수들,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변수들은 저렇게 드롭다운으로 해두시는 게 나중에 통계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유리합니다. 아까 신입사원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부서라던가. 요런 거 해둘 때 그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명확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드롭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자, 선형 배열은 그냥 지금처럼 5점 척도로 오늘 뭐 연수의 만족도 요런 거 얘기할 때 5점 척도 등급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별표 오늘 만족도 어땠어요? 기분 정도 어땠어요? 이런 거 할 때 그리드인데요. 지금은 제가 문항을 안 써놔서 그런데 혹시 논문 설문지 같은 거 보시면은 변수들이 있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돼 있는데 보기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이걸 네. 그리드라고 해요. 음.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게 되고요. 자, 날짜랑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강사님들이 대부분 전문 강사님들이 좀 많으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셔서 그런데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게 듭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팅 날짜, 예약 날짜,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같은 거를 선택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예약이랑 정말 저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저거 터치 잘못해가지고 입력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음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짜 입력할 때 갑자기 지금 2025년도잖아요. 이거 잘못 눌러서 2026년도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약간 이런 게 좀 오류가 가끔가다 자료 수집할 때 문제가 생겨서 저는 단답형으로 몇 월 며칠이나 몇 년도 이런 거를 그냥 직접 입력하시라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좀 적어집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전문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업무에 쓰시는 분들께 그냥 드리는 작은 팁이었어요. 요건 일단 별 어렵지 않은 거라서 한번 그 만들어진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미리 보기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뭘 실습할 거냐? 그래도 GEG 강남이고 그래도 1년에 이런 연수를 꽤 많이 진행하고 기업에서 제가 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재밌고 좀 유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구글 설문지에 보시면은 자, 1번 문항 오늘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 메뉴를 만들라 그래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설문지를 돌려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문지 제출하고 또 설문지를 써요. 그래서 설문지가 중복이 될 때도 있고 계속 등급. 가장 많은 건 뭐냐? 나는 설문에 체크를 했는 줄 알았는데 체크 안 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흠. 이걸 방지해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항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부가적으로 좀 그 설문 문항에 대한 보조적으로 설명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쓰는 게 뭐냐? 구글 설명. 용어에서 쓰는 말인데, 질문 업데이트를 이야기합니다.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해당 질문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필수라고 돼 있어요. 얘를 켜주시면 이 질문에 선택을 안 하면 이 설문지 자체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 질문 등은 꼭 필수 질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해당되는 게 이런 거겠죠. 이름, 연락처 정도는 필수를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선택하게 되면 필수로 선택된 질문은 해당 문항 오른쪽에 지금처럼 별표가 생깁니다. 별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옵션 더보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설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명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좀 장난쳐서 예산 문제로 곱빼기는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다 탕수육을 선택할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죠. 네. 네, 이렇게 보조적으로 설명을 줄 수 있고 해당 메뉴에 재밌는 거는 지금처럼 서식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볼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언더라인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번호 매기기와 글머리 목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제거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요 정도 있다. 요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되느냐? 문항 하나 만드시고요. 그 문항을 필수 질문으로 바꿔보시고 거기다 설명 한 줄까지만 그냥 짧게 빨리 달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요거는 문항 하나만요. 11가지 문항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해주세요. 네, 8분, 9분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필수 문항하고 그 다음 설명까지 했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전문 강사님들을 좀 교육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단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 경영학과라서 이 용어를 쓰는데 상품성이라는 말을 좀 써요. 네. 레스토랑 가서도 이렇게 좀 가니쉬나 그 음식이 예쁘게 돼 있으면 눈으로 먼저 먹는 좀 모양이 좀 이쁘잖아요. 저는 그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바로 이미지랑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자, 이미지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한 가지. 가지. 동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은 1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와 동영상 추가하는 방법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그냥 3개를 추가해 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네. 자, 오늘 점심 메뉴로 할게요. 요렇게 돼 있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복사 하나 해놓고 질문에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지 표시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웹캠으로 사진을 찍거나 URL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구글 포토를 얘기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또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빠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고요. 런치 타임이라고 쳐볼게요. 런치 타임이라고 치면은 런치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좀 뜨겠네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삽입을 누릅니다. 질문 상단에 대표 이미지가 생깁니다. 자, 질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보기를 하나 클릭했더니 여기도 생겨요. 그래서 놓고 구글 이미지에서 할게요. 짜장면을 쳐요. 하나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검색해서 짬뽕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탕수육, 마지막으로 군만두까지 할게요. 군만두를 입력하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땐 이렇게 지금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질문 문항이 실제 사람들이 보는 응답자가 보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요 밑에 거보다 훨씬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행사 운영 담당하시는 분 할 때는 저는 이미지를 꼭 추가해 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빼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는 좀 삭제를 하고요. 삭제는 여기 선택하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점점점 눌러서 그냥 삭제 눌러주시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알려드렸고, 자,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 이미지 추가 아이콘이 있어요. 자, 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선택된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요 위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바로 직전 질문을 선택하고 이미지 추가를 누르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런치타임 쳐볼게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입력하고 삽입을 눌러주면 방금 전에 두 개는 설문 문항의 질문을 추가하는 게 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 중간에 간지라 그래가지고 간지나다 그 간지 말고 이렇게 저걸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조적으로 별도의 이미지를 추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괜찮을까요? 네. 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유튜브 아이콘이 있어요. 동영상 추가를 누르면 아까 사진 이미지 검색을 했다면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김동원 구글 연수라고 입력을 하면 뭐 연수 개요 같은 거 이렇게 소개 누르고 삽입 누르면 요 옆에 누르면 다시 점점점 눌러서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할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니까 가운데 맞춤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느껴지시나요? 선택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게 되면 설문 문항을 보기 전에 유튜브를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저 기능들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 그 질문에 사진 집어넣었던 거는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영어 듣기 평가를 어떻게 해? 그거에 관련된 사운드나 영상을 유튜브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좀 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설문지를 보면 폰트가 네, 김성준 선생님 지금 딱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 두 가지인데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설문지를 보면 폰트가 다양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질문이 왔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대부분 구글 설문지는 보통 답변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네. 설문지에서 바꿔놔도 내 핸드폰 설정에 따라 좀 달라요. 네, 내 핸드폰 폰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고요. 지금 할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었어요. 맞춤 설정이라는 파트인데요. 이번에 같이 나눌 게 글꼴 변경입니다. 네, 딱 우리 김성민 교수님께서 제가 딱 하려고 하는 걸 질문 역시 빠르세요. 네, 좋습니다. 상단에 보면 팔레트 모양이 있어요. 팔레트 모양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주면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테마에서 보시면 세 가지를 실습을 할게요. 먼저 머리글 이미지, 여기 상단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현수막을 걸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색상과 맞춰서 배경색이 바뀌었는데 배경색도 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폰트는 그 위에, 자, 머리글의 폰트와 질문의 폰트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폰트와 폰트 크기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글꼴이 더 필요하면 글꼴 더보기를 클릭해서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글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적용해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기 있는 모든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 모든 글꼴 선택해 주셔도 좋고 모든 문자에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해주시면은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어의 폰트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될 내용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 빨리 실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름 연락처. 오늘 선생님들 연락처 수집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울 거고요. 예, 동영상도 지우고 지금 바로 실습을 할 겁니다. 나머지 메뉴들을 싹 지울게요. 질문은 3개만 두고 할게요. 3개만. 한식, 중식, 양식, 일식까지. 그리고 요게 선호 메뉴라고 바꿀 거고요. 성별만 입력할게요. 드롭다운은. 자, 성별은 성이 어떻게 되죠? 남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여성, 성이 있고요. 양성, 또 뭐가 있죠? 양성. 네, 요새는 요것도 추가한대요. 자, 근데 봤더니 여러분 메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성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보면은 해당 질문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 꺽쇠가 있어요. 요 핸들을 잡고 당기면은 질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순서를 바꿀 때는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 질문을
배포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링크를 복사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설문지를 만들었으면은 게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설문지 게시와 설문지 배포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자, 설문지를 게시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설문지를 공개할 준비가 됐고 공개를 하겠다가 게시고요. 설문지를 공유한다가 설문지를 배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설문지 게시하는 방법과 배포하는 방법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설문지를 게시, 오른쪽 위에 예전에는 그냥 공유였었어요. 요거 게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저랑 메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건 조직 계정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눌러주고 여러분들은 바로 요게 뜨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액세스에서 조직 계정을 쓰시는 분은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주시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설문지를 배포할 때 공동 작업자라는 개념과 이거 하고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게시가 된 거예요. 이제 게시 버튼을 눌러서 게시가 됐고요. 아직 설문지 배포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 후에 저는 URL 단축하겠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자, 빨리 할게요. 줌 채팅창에 넣어드렸으니까 그 이름에다가 본명 입력하지 마시고요. 날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이름을 적고 빨리 작성을 해서 그냥 제출해 주세요. 네,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하신 분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구글 설문지의 진가죠. 이제 그 설문지 자료 수집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분 해주셨고요. 9분 됐습니다. 자, 이제 화면 봐주세요. 자, 우리가 종이 설문지를 돌렸을 땐 이거 수거해가지고 이제 코딩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구글 설문지의 가장 큰 특징, 아주 장점은 뭐냐? 화면 보세요. 지금 몇 분 제출하셨죠? 9명. 9분이요. 제출을 하자마자 몇 명이 제출했는지 실시간으로 잡혀요. 자, 이제 응답 안 받으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요 탭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탭, 응답 탭, 설정 탭이라고 있습니다. 10분 하셨습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질문 탭, 응답 탭. 응답 탭, 맞아요. 응답 탭, 설정 탭. 이후에 제가 구글 설문지 얘기하다가 응답 탭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얘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대량 난감으로 봤네요.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객관식 설문했더니 이번 설문에 지금 남성 몇 프로죠? 66.7%. 이렇게 통계까지 자동으로 잡혀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메뉴 선택 비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짜장면이 제일 많고, 짜장면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군만두는 인기가 없네요. 자, 아까 드롭 다운으로 했더니 어떻게 잡혀요? 설문 문항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 다 모양이 달라요. 자, 그랬으면은 아까 기업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를 갖다가 예전에는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내가 표로 만들고 차트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데이터가 오른쪽 위에 차트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캡처 뜨지 마시고 얘를 선택 후에 나중에 구글 시트나 구글 슬라이드 여시고 그냥 갖다 붙여넣으면 됐는데 캡처랑 달라요. 자, 제가 캡처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붙여넣게 되면 양식 링크와 연결 해제된 컨텐츠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전 양식 링크로 해놓을게요. 저렇게 붙여넣게 되면 제가 설문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저걸 만약 일주일씩 잡을 수도 있겠죠. 저걸 링크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설문지에 계속 응답이 되면 저게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변해요. 연결되신 클릭해서.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할 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 정도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변하니까 설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지하기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설문을 받지 않게끔 여기까지 네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네네네. 그럴 때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문 자체 게시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써야 되는 설문은 게시를 끊기보다는 그냥 응답만 중지시켜야 돼요. 그쵸? 예전 버전 업데이트 전하고 업데이트 후하고 기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응답 탭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까 여기 게시된 보이세요? 네. 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응답 받기라는 메뉴가 일로 이동을 했고요. 네.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응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더 이상 응답이 안 돼요. 음흠. 또는 아예 게시 중지할 때는 양식 게시 취소를 눌러주면 아예 게시가 중지됩니다. 게시가 안 되네. 네.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탭에 갔더니 여기 구글 시트 보이시죠? 네. 뭐 간단한 설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몇 개의 설문을 받는 논문 자료들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얘로 딱 눌러주게 되면 기존 시트에도 할 수도 있고 새 시트에도 할 수 있는데 처음 만든 거니까 새 시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해당 양식이 지금처럼 통계로 내기 쉽게끔 딱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엄청나게 서둘렀는데도 준비된 거 한 80% 정도밖에 못했네요.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전송을 해드릴게요. 그 패들렛으로 제가 드린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GEG 강남에서 진행되는 거라. 일단 혹시 질문 있는 분들부터 빨리 질문 받고 안내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자주 여시나요? 가능한 한 매주 열려고 하는데 최격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면 오늘 연수 잠깐만요. 마무리 멘트 또 예쁘게 해줘야 저희 또 GEG 강남의 리더님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의 정석 보고 느끼고 변화하라 See, Feel, Change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시간, 공간,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저랑 만나보신 분도 있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온라인에서 공간의 벽을 넘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시간, 공간, 인간의 형태로 변화들이 일어나서 내가 변화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은 GEG 강남에서 진행하는 거라 저희 GEG 강남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제 연수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건 여기서 끝났고요. 네, 공식적인 건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보내드린 패들렛에 보면 우리 추후 대략적인 계획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매주 열어요. 가능한 한. 근데 보통 격주로 오늘 했으니까 2주 후에 열리고요. 2주 후에 열리고요. 본 연수는 무료 연수가 맞고요. 나눔 연수를 다음 주제에서 네, 원하시는 거 보통 해드리는데 아마 다음번 거는 구글 슬라이드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드린 패들렛에 가보면 이벤터스의 구독 버튼 채널 구독해 두시면 제가 연수 올리면 바로 메일이 가고요. 그리고 GEG 강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저 행복교실 선생님들께도 제가 단톡방에 따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로는 많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 이번 연수부터는 제가 굉장히 오픈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여기다 못 드립니다. 연락처를 못 드리고요. 보내드린 패들렛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그거 QR코드로 스캔하시면 그때 학습해 주시면 좋고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방 닫고 저희 지금 이 방에 계신 저희 교육원 연구원님들은 밑으로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정민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